꼬였는지 우리 엄마를 상당히 하대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돈지간을 떠나서 동창으로서 이야기할게. 남의 집 귀한 손주 데리고 이렇게 처가로 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니? 우리가 너 딸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닌데 이건 좀 너무하네. 너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미안해. 내가 잘 타일러서 다시 돌려보낼게. 그나저나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어? 과일이라도 내갈까? 됐어. 오래 안 있을 거야. 무튼 이 딸 너 닮아서 그런지 애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우리도 손주만 데려가는 수가 있어. 알겠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두 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결혼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사모님과 몸종이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딸 가진 게 죄인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시누이란 년이 불을 제대로 지펴줬습니다. 엄마 빨리 가자. 여기 꼬랑내나. 집이 너무 더럽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가 있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 야, 이 꼬랑내 나는 데서 내가 먹고 살았다. 이런 걸 시골 냄새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향수 뿌리면 안 나는데 너한테서 나는 천한 냄새는 어떡하냐? 그냥 대놓고 말했죠. 간만에 진짜 제 성격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시누이 난리 나고 엄마는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저를 말리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시곤 어이없다면서 다시 가버리셨어요. 아주 난장판이 된 거죠. 어머니는 왜 그랬냐고 오히려 저를 구박하고 아빠는 되려 시원했다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지만 얼굴엔 이미 근심이 가득하셨어요. 뻔했거든요.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남편이 우리 집으로 와서 정중하게 친정 부모님에게 사과를 하더니 제가 바빠서 못 왔어요. 대신 아내가 사고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좀 부부간 문제를 넘어서 집안 문제라서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해고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받은 채무자한테 은행에서 차압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주 반협박하며 들이대는 겁니다. 저도 어차피 할 말 있고 아이도 제가 키우니까 그냥 이참에 갈라서자고 했죠. 남편도 내심 그러겠단 말투로 대답하곤 돌아갔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울며불며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시댁 도움 있어서 좀 사나 했더니만 이제 우리 집안 어쩌니? 네 동생들 학비는 어디서 나니? 네 아빠가 그래도 받은 게 있는데 언제까지 저 집안 따까리 하려고 그래. 내가 돈 벌어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던 찰나에 아주 상황이 급반전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가 한동안 제가 안 보이니까 연락을 한 겁니다. 가뜩이나 시골 구석에서 제대로 속마음 터놓을 친구도 없고 매일 울먹이며 집안 망했다고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연락을 주니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나마 현재 제 상황을 이해해줄 사람이 언니뿐인 것 같아서 그동안 있었던 가정사를 줄줄이 이야기했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사실 내가 괜히 남의 집에 문제 일으킬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야기를 해줘야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인가 싶었죠. 얘기 들어보니 제 남편이 바람피는 걸 그 언니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정확히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원하면 저 대신 언니가 좀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어떻게 알아보겠냐 싶었는데 이 언니가 아주 아파트 소식통인데다가 그때부터 붐이 생겼던 인터넷 카페도 운영하던 분이라서 나름 정보통이었습니다. 부녀회장이랑도 친하고 아파트 주민들이랑도 두루두루 아는 마당발이니 남편의 불륜 행각에 대해서 나름 확실한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남편이랑 불륜녀랑 자주 나타난다는 술집 근처에 잠복했는데 아주 제대로 걸린 거죠. 둘이 술 한잔 하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갈 곳으로 들어가더군요. 너무나도 기가 막혔지만 둘이 다정하게 들어가는 장면은 바로 사진 다 찍고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사진 뿌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위자료 넉넉히 주세요. 저는 이혼할 거니까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오빠 뺨을 후려치고 시어머니한테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며 난리가 났죠. 사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시누이와 다르게 굉장히 젠틀하셨고 길가에 쓰레기 한 번 안 버릴 정도로 청렴한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니 자기 아들이 와이프 납두고 바람난 걸 용납하지 못하셨죠. 워낙 시아버지가 옛날 분이신지라 평소에도 집안 문제는 전혀 신경 안 쓰셨고 늘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대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걸 남편이 어겼으니 난리가 났어요. 자연히 오빠도 저에게 잘못했다고 잠시 미쳤었다며 싹싹 빌고 시어머니도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며 빌었습니다. 처음으로 위치가 역전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되네요. 어쨌든 친정에 돈 문제가 걸려있는 터라 제가 약간 망설이니까 시어머니가 친정의 물질적인 지원이나 동생들 학비는 다 대줄 테니 이혼은 하지 말고 손주나 잘 키워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갈등이 되더군요. 위자료를 받았다 해도 어차피 오래 쓸 돈도 아닐 테고 이거 질질 끌어봤자 그만큼 우리 집에 피해는 더 갈 거고 남편도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니까 딱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용서해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눈 감아주고 20년 가까이 흘렀네요. 저도 나이가 어느덧 50대가 됐습니다. 아이도 성인이 됐고요. 그 사이에 남편은 약속을 지켜서 정말 한눈을 팔지도 않았고 자기 일에만 열중이었죠.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 사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가세도 많이 기울었고 시집 갔던 시누이가 이혼하고 시댁으로 와서 같이 산 게 10년 가까이 됐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남편과 분가를 했다가 남편 사업도 휘청한 터라 다시 시댁으로 들어와 같이 모여 살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는 커가니 돈이 필요하고 시누이까지 군 식구가 늘어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모든 게 줄어들고 살림 규모도 줄었는데 시누이 싸가지는 여전했죠. 어찌나 상전 노릇을 하는지 못 살겠더군요. 게다가 있던 일 없던 일을 다 지어내서 이상하게 이간질을 해서 몇 번이나 남편과 싸움도 생겼고 시어머니도 저를 오해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시누이가 도라이라 그렇다 쳐도 너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눈꼴 싫어였어요. 남편도 날밤새 가며 현장 일하며 돈 벌어오고 저도 이 나이에 식당에서 홀서빙하며 돈 벌어오는데 시누이는 집에서 과자나 처먹으며 살만 디룩디룩 찌고 있으니 어찌 얄밉지 않겠어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회사라도 다니니까 자주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회사도 안 나가니 하루 종일 집에서 띵가띵가 거리고 있더라고요. 말로는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는데 옆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도통 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놀고 먹고만 있는 시누이가 너무 얄밉고 열받아서 아가씨는 대학까지 나와서 이렇게 놀 바엔 뭐하러 대학 나왔어요? 하고 일부러 질렀습니다. 시누이가 화를 버럭버럭 내더니 제 머리카락 붙잡고 쥐어뜯길래 저도 안 지고 같이 몸싸움을 했죠. 당연히 집안 조용할 날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몸도 마음도 좀 쉴 겸 일단 시골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친정아버지가 폐병으로 꽤 오래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홀가분하다며 고향에 자리 잡은 동생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되게 쭈뼛거리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길래 뭐냐고 했더니
엄마가 치매 기운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 말인가 싶었죠. 이제야 좀 엄마한테 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점점 아이가 돼간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야 이야기했냐고 따졌더니 동생은 동생대로 제가 걱정할까봐 차마 이야기 못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병세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아보려고 큰 병원으로 모셨죠. 근데 병원에선 굉장히 심각하니 혹시나 엄마가 집을 나갈 수도 있으니 되게 잘 모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부부간 내외도 바쁘고 당시에 동생 시골길 옆으로 공장이 세워진다고 덤프트럭들도 마구 쌩쌩 다닐 때라 행여나 하는 마음에 당분간 제가 엄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집에 있으면 되고 제가 없더라도 시어머니가 좀 돌봐주시면 되고 무엇보다 병원에 통원 치료받기 편했으니까요. 대신 석 달에 한 번씩 동생네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막상 사람이란 게 닥치면 마음이 변하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하라고 하더니 시어머니의 막말과 신우의 간섭이 심한 겁니다. 남편이야 돈 벌러 다니니까 몰랐지만 시어머니는 너도 참 팔자 기구하다. 완전 바보가 됐네. 금붕어니? 뭘 이렇게 입만 뻥긋거려? 이러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솔직히 참았습니다. 동갑내기 동창끼리 인생을 돌아보며 한마디 툭 하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신우이였어요. 어머니가 가끔 실례를 하면 이 노인네가 어디다가 이런 냄새를 풍겨. 언니네 엄마 좀 어떡해. 아휴, 냄새나는 노인네. 아무리 치매 걸린 노인이라 해도 사돈인데 이런 막말을 하는 신우이가 죽이도록 미웠죠. 그래도 볼 일은 치워야 하니까 제가 어른용 기저귀를 찾고 있는데 신우이란 년이 옆에 있던 걸레를 발로 툭 치면서 걸레 채워. 기저귀도 다 돈이야 돈. 이러는 겁니다. 정말 뚜껑이 확 열리더군요. 제가 열이 받아서 확 째려보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심한 걸 알았는지 제 눈을 피하면서 자리를 뜨는 겁니다. 열이 너무 받았지만 일단 참았어요. 게다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 좀 잠깐만 봐달라고 말한 뒤 볼일 좀 보고 집에 와보니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과자를 개걸스럽게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고 했더니 신우이가 노인네가 밥을 안 드시길래 과자 줬어. 그걸 또 화장실에서 먹냐? 이러는 겁니다. 마치 똥개 대하듯이 말하는 신우이가 너무 열받아서 뺨을 후려쳤죠. 신우이도 제 뺨을 치고 정말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우리를 말렸지만 이미 저도 지칠 대로 지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도 너무하더군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자기 딸이 잘못했으면 이제 꾸짖을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면서 그러게 치매 걸린 네 엄마를 뭐하러 우리 집에 데려와서 이 사단을 만드니? 오죽했으면 우리 딸이 그렇게 말을 하겠어?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막말로 신우이가 저희 엄마 기저귀라도 갈아줬어요? 제가 눈치 보여서 전부 다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엄마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요. 됐고 시끄러우니까 네 엄마 데리고 나가라. 맨날 기저귀에 똥이나 싸고 냄새나 풍기고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창인데 그리고 사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이도 없었고요. 그래서 열받은 김에 아예 저도 다시 선언을 했죠. 이런 집구석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랑 신우이랑 잘 살아보세요. 어차피 아이도 다 컸으니까
기숙사에서 돌아오면 잘 설명해 주시고요. 나는 이런 집구석에 더 이상 못 있겠네요. 이러곤 어머니 모시고 시골로 다시 왔습니다. 동생네에선 난색을 피하더군요. 하긴 거기도 자기 코가 석자인지라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제가 동생들 먹여 살린 거니 일단은 찍소리 안 했습니다. 저도 동생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고요. 대신 치매 걸린 어머니 돌봐드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직장도 좀 알아보고 따로 살 집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내려온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아이가 대학 방학하면 내려오기로 했는데 뜬금없이 남편이랑 같이 시골로 온 겁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암이래. 너무 무서워.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도 혹시 어디 아파서 시골 온 건 아니지? 외할머니는 치매에, 할머니는 암에 전부 다 아프니까 너무 무서워. 이러는 겁니다. 아이 마음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나을 확률이 높다곤 하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는 터라 수술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안 분위기도 안 좋으니 다시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친정엄마가 바로 낫는 병은 아니니까 동생 집에 맡기고 서울로 올라왔죠. 근데 이 정신나간 신우이란 년은 지 엄마가 암인데 여전히 띵가띵가 과자나 처먹으며 드라마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엄마가 암인데 과자가 목에 넘어가요? 왜요? 우리 엄마가 걱정이나 돼? 그렇게 개판치고 갔으면서 뭐하러 와요?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아니까 신경 꺼요. 그리고 어차피 수술하면 다 낫는데 뭘.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길 테니까 언니는 신경 끄셔요. 정말 저런 걸 자식이라 생각하고 미역국 드셨을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자기도 저희 엄마에게 한게 있으니 쉽사리 저보고 병간호를 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도 제일 팽겨치고 시어머니 돌봐드릴 생각이 1도 없었기에 모른 척하고 제 할 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신우이가 병원 갈 시간이 되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입원하고 계신 시어머니 물품을 챙기는 듯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언니, 혹시 엄마가 쓸 성인용 기저귀나 갈아입을 옷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옆에 있는 걸레를 발로 툭 차면서 이거 쓰면 돼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눈이 뒤집어지면서 저한테 달려들었죠. 저는 가볍게 피한 다음에 여유로운 말투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아니 왜? 네가 한 말 그대로 전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러게 꼴 좋다 이거사. 원래 남에게 상처 주면 너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는 법이란다. 그 말에 신우이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씩씩거렸죠.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배를 잡고 깔깔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우이가 병실 간다고 할 때마다 긴축재정이란 이름하에 신우이 용돈 다 끊어버리고 동전으로 차비만 주면서 병실 가서 쓸 돈이 뭐 있다고 그래요. 어차피 돈 벌어오는 건 우리 남편하고 저밖에 없는데 안 입고 오면 돈 벌어오든가요. 이랬습니다. 이미 디룩디룩 살이 찌고 나이 먹은 신우이가 취직이 될 리도 없고 자기가 엄마 병실은 가봐야 하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마치 예전에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 못하던 상황과 완전히 처지가 뒤바뀐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더 이상 결혼 생활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아이도 다 키웠고 이젠 시어머니 건강은 알아서 챙겨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에게 제 마음도 충분히 전달했고
졸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다시 집에 오시면 모든 뒤치다꺼리는 저에게 넘어올 것 같아 사전에 차단하고 이혼했죠. 이런 제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신우이는 끝까지 투덜대며 저에게 손가락질하길래 저도 딱 한마디 했죠. 너 길에서 조심해. 신우이니까 봐준 거야. 알았어? 그러곤 지금은 시골에 내려와서 엄마 모시고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암수술 후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고생이라는데 그 잘난 시누이가 알아서 잘 케어하겠죠. 그리고 남편은 작은 공장의 책임자로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아이도 대학 졸업 후 자주 시골에 내려와서 저랑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얘기 들으니 아주 포기했는지 집에서 무슨 유튜브를 찍는답시고 뭘 한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생한 우리 엄마랑 남은 여생을 이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토록 가난이 싫어서 고향도 미워했고 떠나 있었지만 늘 기다려준 곳이 고향이고 자연이라서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엄마랑 같이 지내다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겠죠. 저희 모녀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